경북경찰청이 오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네. 하는데요.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하급 간부 2명, 이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네. 5명 정도만 넘기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나온 것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잖아요. 네. 그것을 경북경찰청에서 받아서 네.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시기도 안 맞고요. 네. 시기도 지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실로 가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인지가 네. 남은 요 시점에 수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예. 또 경찰청에서는 오늘 발표하는데 불송치 면죄부를 줄 확률이 높고요. 네. 내용 자체도 불송치 이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제 최상병 죽음과 직접적인 지휘를 했다는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면죄부를 준 것은 너무 어이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본인이 그 실제로 뭐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해라라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뭐 가슴 장화를 신으라거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국정 문자 내용 그렇죠. 보면. 예. 지금 통상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네. 원래는 이 대민 지원하는 이 여단이 예천에 갔을 때는 예천 네. 지역에 있는 사단, 보병 사단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서 예. 법적으로는 후방 지원의 책임이 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임성근 사단장이 18일 날 최상병이 사망한 그 19일이고 네. 그 전날 또 그 전날. 지역에 가서 현장 지도를 했고 예. 19일 또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지시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뭐 그 복장을 통일해서 네, 하라부터 해서 뭐 바둑판식 이런 걸 하라, 해라. 뭐 장화를 신으라, 뭐 예.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 지휘한 대해서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엄연히 거기에 관여해서 지휘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것은 아주 유감이고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계속 강조한 것은 현장에서 지도한 것이지 지휘하지는 않았다. 내가 지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단장이 현장에 가 있으면 이게 지휘지 어떻게 지도만 하고 지휘는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어폐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곧 전직을 통상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현장에 갈 수는 있어요. 지휘관이 네. 가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후방 지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너들 필요한 것이 뭐냐 예. 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예. 준다든가 또는 복장 같은 거 부족한 게 있으면 의복을 지원한다든가 예. 구명조끼가 없으면 구명조끼를 사단에서 가져다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해요. 예. 근데 실제 대민 지원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월권 행위가 되죠. 아, 그건 월권이다. 해당 보병 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여단장이나 대대장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사단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송치 결정을 난 것은 아주 잘못됐고요. 통상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걸 기초로 경북경찰청에서는 결과를 발표할 때 이대로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걸 참고로 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에서는 아마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이르니까 본인도 이렇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의원님 오늘 오후 2시에 발표인데요. 방금 네. 전에 이제 기자들 와서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카메라 영상, 라이브 취재 이런 게 다 일체 불허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텍스트 기자들만 네. 출입 기자들만 들어가서 뭐 질의응답하고 뭐 이런데 통상 경찰에서 이런 중요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그게 중간 조사 결과든 최종 수사 결과든 발표할 때는 다 국민들께 알리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사진을 다 불허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심의 과정 자체도 또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수사 심의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돼 있잖아요. 네.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공개를 해야 되고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는 보면은 사전에 수사 자료를 줘요. 네네. 근데 그 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각색이 됐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경북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가 그 자료가 중요하고 어떤 자료를 줬는지 또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줄 사람을 추천했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가능성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경찰에서 원하는 답을 내주기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원회로 보이는 것으로 봐요. 네. 실제 그리고 이런 결과 발표는 공개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아마 중간 발표 성격보다는 최종 발표 성격이 맞거든요. 네네. 경북 경찰청 수사 결과는 네. 그럴 경우는 공개로 해야 되는 건데 뭐가 두렵고 무서워서 비공개로 하고 녹취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파장을 최소로 하기 위한 이 방안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또 어떤 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해외 순방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오버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는 최상병 특검법이라기보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특검법이다라고 맞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여한 정황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것은 최혜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파장들이 또 해외 순방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이 파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예. 비공개 또는 뭐 녹취를 못하게 하고 이러지 않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경북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네요. 예. 결국 경북 경찰청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줍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이 정부는요. 그 대통령 내외가 출국하는 날 뭐 이런 발표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품백 종결도 하고 네. 계속 순방 갈 때마다 이런 일을 해서 또 논란을 좀 키우는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상병 특검법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예, 지난 4일 날 이송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 어떤 결정 내릴까요? 글쎄요. 지금 이미 헌법 대통령실에서는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 뭐 이렇게 네. 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기초로 결과를 발표해서 그것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불송치 결정이 난다면은 네. 이것은 수사가 미진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럼 윤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본인이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이 그 사항입니다. 수사가 미진하라는 방증이 있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 불송치한 것은 그러니까 본인 말을 지켜라. 네. 특검을 수용해라. 예. 아, 미진한 상황이니까 지금이야말로 네. 대통령이 네. 이거 특검을 통해서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적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민께 약속을 했잖아요. 네. 수사를 지켜보고 뭐 수사가 부족할 경우 미진할 경우 내가 특검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정확히 워딩 이거네요. 네.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수사가 미진한 방증이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불송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을
해서 예. 빨리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는 예. 것이고요. 이렇게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예고를 했는데 네. 사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실이라고 보여집니다. 1차 민심은 언제였나요? 총선 때 네.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심판은 국정기조를 바꾸어라라는 것이었는데 바꾸지도 않고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2차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탄핵 청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벌써 129만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있으면 130만 청원 탄핵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벌써 이제 5만 명 청원이 넘으면은 법사위로 넘어가서 청원 소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청원 소위 국회에서 탄핵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탄핵은 명확한 법 위반 사례가 없으면은 네. 입에 올리지를 않고 금기시한 단어였어요. 물론 시위 현장에서는 탄핵하라 하지만은 국회의원들은 극도로 자제했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민심 2차 심판의 민심이 130만 가까운 이런 탄핵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 사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배를 뒤엎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거대한 민심을 봐야 된다.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은 국민적 저항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태풍이 되어서 네.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러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네. 네,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실이 해왔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임성근 사단장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임성근 네. 사단장은 해당이 안 된다. 고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그 8명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을 그러니까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것이 잘못된 수사였다. 이런 방식으로 역공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 들어갔다. 작업 들어갔다고 네. 진다고 봐야 결국에는 되겠죠. 박정훈 네, 네. 대령을 네, 네. 범법자 죄인 만들려고. 박정훈 대령을 범법자 만들 뿐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인 거죠. 그거 봐라. 그 지금 1사단장 죄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건 수사 외압이 아니다. 네. 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 외압은 네.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시차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 다 해서 100페이지 넘는 분량의 1000페이지인가요? 네. 분량의 이제 수사 기록을 이첩하려고 했는데 그 수사 기록을 이첩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네. 그거였잖아요. 네. 왜? 최초의 경로선이 7월 31일인가요? 예. 그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떡하냐, 네, 네. 남한할 사단장 어떡하냐 하고 네. 거기서 발단이 된 걸로 지금 거의 사실시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단장은 죄가 없고 이런 데서 빼야 된다라고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8명 넘긴 걸 다시 찾아와서 사단장을 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이 만약에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처럼 난다면은 다 대통령을 면죄부 주기 위한 그거라고 보여지겠죠.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뭐 행동이다. 네, 예. 그렇죠. 사실 뭐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뭐 유죄 판결을 하든 안 하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중에 별로 중요하지 있겠습니까? 별로 물론 예, 자기 예. 지시를 어긴 거에 대해서 개심죄로 이렇게 저는 했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예. 현국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박정훈 대령의 판결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있고 대통령만 여기에서 빠져나오면은 된다. 솔직히 뭐 이종섭 장관이 처벌받는다 한들 예. 국민의힘에서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에서 관여해서 위법 정황이 나온다면은 어떻겠습니까? 탄핵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보이콧하고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국회도 정상화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뭐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대통령의 위법 정황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차고 넘치죠. 네. 그런데 이제 통화 기록이 나오고 통화했고 5만 대 관여를 네. 했다는 건데 실제 그 내용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 수사하고 다 심증은 이건 뭐 거의 누구나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네. 뭐 예. 8월 2일 날 얼마나 많이 전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거는 전쟁 났을 때나 할 그 정도 통화할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여러 사람 직접 여러 사람한테 예. 직접 막 하고 예. 그 상황에 때 전면전이나 예. 또는 그 어떤 국지전이 났을 때 예. 그 정도 통화하지 않겠습니까? 바쁘게. 예.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통화했던 거는 명백히 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통화 기록만 있고 통화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를 해야 밝혀지는 것이지 실제 청문회에서도 밝혀지기가 어려웠고 국방이나 또는 구 운영위에서도 한계가 있었죠. 본인들의 주장만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